position, the administration's position, that as we continu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e should maintain maximum economic pressure? Yes. I want to leave a little space there.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현안에 대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제재 속에서 계속 지금처럼 자력갱생하며 살아갈 거야.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자주 등장했던 북한의 작전이 있죠. 바로 벼랑 끝 전술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 측에서 밀당 전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왜 밀당 전략을 들고 나왔을까요? 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취한 건 최대 압박이었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자력갱생으로 맞불을 놨기 때문입니다. Your testimony, you stated that our diplomatic efforts toward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re the most successful that have ever been undertaken. We remain committed to that goal. Do you agree that n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hould be lifted until North Korea demonstrates a commitment to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I want to leave a little space there. Sometimes it's visas, so I want to leave a little room. But yes, your point is well taken. The enforcement regime, the cor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need to remain in place until the verification of denuclearization. 자, 리틀 스페이스, 그러니까 조금의 여지를 남겨두겠다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폼페이오 장관은 하루 전까지만 해도요,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Quoted in the press referring to Nicolas Maduro as a tyrant. Would you agree that your description of Maduro also applies to North Korea's leader Kim Jong-un? Sure. I'm sure I've said that. 자,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최대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 같았던 폼페이오 하루 만에, 그러니까 북한이 어제 자신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자마자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지를 남겨두겠다. 대화를 지금 끝까지 이어가겠다라는 뜻을 남긴 거죠. 네. 이 북미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뒤에도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최대 압박을 하겠다. 그랬죠.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 폼페이오라는 사람은 미국의 북미 협상의 총지휘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바로 하루를 남겨놓고 나서 약간 기류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작은 여지를 남겨놓고 싶다. 네. 리틀 스페이스 이러면서 때로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면 뭔가 네. 약간은 풀어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외상거래, 아주 낮은 단계의 외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좀 대화를 다시 한번 재개하고 싶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앞으로 자력갱생으로 끝까지 버티겠다 선언을 하자마자 입장이 조금 변한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 박사님, 심지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요,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을 만나서 북한에 식량 지원할 것까지 논의를 했다고요? 네,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작은 여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아니라 북한이 뭔가 이번 최고인민회의나 또 노동당 전원회의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뭔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지 않고 경제 전략에 대한 수정대안을 내놨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미국이 지금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지만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려는 것보다는 그동안의 핵무기를 내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비핵화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식량 지원을 조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백을 보인 것은 당국자들에게는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 인민들에게는 약간의 아량을 베풀겠다. 이래서 북한을 다시 유인하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아주 빡빡한 입장을 취해왔던 미국이 조금의 여유를 두겠다라고 말한 이유, 바로 그 전날 북한에서는 새로운 전략을 운운하면서 버티기에 돌입했기 때문이죠. 급기야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오판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현안에 대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자력갱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제재가 계속 들어오더라도 끝까지 버티겠다, 버텨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자력갱생을 선택해서 끝까지 버티는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인물이 있죠. 들어보시죠. 이번에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결렬되면서 북한의 약점을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슨 약점이냐. 너무 제재에 집착하는 모습을 트럼프한테 보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결국은 이 제재라는 강력한 수단을 이용해서 북한을 조이려고 한다. 자,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긴급하게 당 중앙위를 소집해서 저렇게 새로운 방향을 천명을 했습니다. 결국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11월 달에 재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2년, 3년 동안 계속 뻗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 못하고 선거에 임하게 되니까 오히려 시간은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현재 미국 쪽에서도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고 북한도 나름대로 현재 대미 비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6월 12일 이후에 작년도 6월 12일 1차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현재 직접적인 미국을 비난한다든가 네. 트럼프 대통령 비난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앞으로 만약에 미국의 제재가 심해져가지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너무나 심하다면은 다시 한번 협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여지를 남겨뒀다고 봐야 됩니다. 자, 북한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졸라맬 허리띠가 없더라도 더 졸라매라 라고 무리한 지시를 내리는 이유가 있죠. 바로 내일 새벽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자신들이 볼 때는 그닥 큰 소득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견했던 대로 제재는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 갈 길은 자력갱생 길밖에 없다. 네. 우리는 변할 수 없다.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제재 속에서 계속 지금처럼 자력갱생하며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겠으면 바쁜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지 우리는 바쁠 바 없다. 자, 이런 가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청와대에서는 톱다운 방식의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근데 이것도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곧장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무진들을 쭉 만난 뒤에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가자마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또 두 번 만나고 해서 문제를 절충해야 되겠는데 밑으로부터 핵심 참모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마지막에 간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건대는 지금까지 우리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에서 가서 미국 핵심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가서 핵심 참 밑으로부터 결국은 다운 투 톱 방식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핵심 참모들의 생각을 먼저 바꾸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바꾸는 다운 투 톱 방식으로 가려는 건데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와 미국 사이에 상당한 견해 입장차가 있다는 것을 저는 증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 태영호 전 공사가 뉴스탑10에 출연해서 저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지금 쉽지 않을 것 같다. 한미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예측을 했거든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현재 한미 정상회담 아닙니까? 네. 정상회담은 정상끼리 만나고 네. 여기서 이제 타결을 보는 게 정상회담인데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 상대편 국가의 보좌진을 먼저 만나서 네. 대화를 한다. 더군다나 세 사람을 만난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격이 안 맞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게 현재 하나고 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계속해서 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아하.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계속해서 굿 이나프티를 얘기를 하면서 네. 일단 포괄적 합의를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 20개를 몇 개 이렇게 나누자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쪽에서 그걸 원치 않습니다. 네. 일단 일괄 타결 전부 다 해서 빅딜로 가야 되는데 네. 자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내 참모들을 만나서 미국의 입장을 다 들어봐라.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만날 때는 부부동반을 해가지고 사이좋게 그냥 환담이나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 온도를 느끼는 것은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도요, 한국과 미국이 이번에 서로 다른 대본을 읽을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내려놨습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협상 가운데 가장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으로 되신 다음에 가장 이제 그 힘든 이런 그 협상을 이제 벌이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충분히 학습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대단히 힘든 상황에 이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실장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영호 전공사는 저렇게 굉장히 힘든 협상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져간 게 굿 이나프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일괄 타결을 한 다음에 일괄 합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포괄적인 합의를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스몰 딜을 이제 두 개나 세 개로 나누자 한다는 얘기인데 자 앞에 거는 미국이 원하는 바는 빅딜의 일부고 미국은 일괄 타결인 빅딜이고 그렇죠. 우리는 포괄적인 합의 이후에 부분적인 얼리 하비스트를 하자는 거고요. 포괄적 합의가 사실은 잘 뜯어보면은 그게 일단 일괄 타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신고하고 사찰받고 검증받고 폐기하고 검증받고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약속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네. 그 약속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반은 미국 쪽이고 반은 이제 북한 쪽 얘기를 섞어서 이제 굿 이나프티인데 네. 제가 볼 때는 북한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네. 미국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네. 우리 대통령께서 설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북한에서는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더 격상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진이 한 장 공개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인데요. 지난 1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자, 안 박사님. 예.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 수반으로 추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전에는 이제 북한이 당정군으로 이제 권력을 쪼갠다고 할 때 당은 김정은 위원장, 정은 이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 정을 대표했습니다. 형식적이지만. 네, 그렇죠? 형식적이죠. 예. 뭐 사실. 그러나 이제 헌법상에 보면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해놔서 이제 국가 원수로 봤는데, 네. 이것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완전히 그 전까지 가져오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사실 뭐 형식적이지만 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에 이미 등극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가져오고 김영남은 물러난다면은 내각을 이제 또 통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노동당이 지배하에서 내각이 북한이 흔들리고 힘을 잃으면서 경제 발전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자력갱생 소리를 뭐 27번이나 하면서 자꾸 자체적인 힘을 동력을 얻어보겠다는 건 내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이 통솔하는 내각이 되어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힘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국가 원수직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의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주먹을 불끈 쥐고 제스처를 굉장히 크게 하는 뭔가를 질책하는 것인지 뭐 각오를 다지는 것인지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따르면 이제 당 간부들의 우점과 결함을 이제 지적했다는데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는 저렇게 큰 소리치고 욕하는 것은 비밀 녹음을 통해서 북한 간부들에게만 전달했는데 이제 저것을 영상으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북한에게도 좀 오픈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느냐. 네. 아마 상당히 그 욕설도 약간 그 함유된 그런 목소리인데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최초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일단 만천하의 자력갱생을 천명했습니다. 앞으로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끝까지 버텨보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은 셈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단 한 푼, 쌀 한 톨도 아까울 때입니다. 이런 판국에 지금 큰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외부 세계의 온갖 침략 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려는 우리 당의 결단과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은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갖춘 군사 강국으로 진화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위한 경제 건설 대진군을 힘있게 다구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러니까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이에요. 그리고 25일이 인민군 창건일. 자, 이런 날들에 지금 열병식을 진행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요 열병식 할 여유나 돈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 특히 올해는 꽃꽂이는 해 종주년이 아니기 때문에 네. 특별히 할 필요가 없는데 왜 200여 대의 자동차가 모이고 그런 거 보면 아마 뭔가 퍼레이드를 하긴 하려는 모양입니다. 네. 근데 아마 4.15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소위 그 태양절에 할 것 같지는 않고 4월 25일 이게 이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뭔가 군대나 노농조기군이나 인민내무군을 불러내서 신형 무기도 한번 공개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뭐 미사일 이제 ICBM을 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국을 직접 자극하는 것은 자기네 불리하다는 걸 잘 아니까 신형 무기를 등장시켜서 한번 무력시를 하려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북한의 김정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대규모 열병식까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믿는 구석이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진한 러시아의 반응이 리스폰스가 대단히 좋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푸틴으로서는 굳이 뭐 특검 문제 다 지났는데 김정은을 불러들여가지고 트럼프하고 옷을 일이 없다 이렇게 돼서 좀 약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돼서 김정은으로서는 그래도 믿을 거는 시진핑 형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북한 투자를 실제로 논의하고 있다고요 요즘? 뭔가 도와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분명히 중국의 2대 그룹, 2개 그룹이 네. 북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북경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난 네. 사실이나 현재 대북 제재 하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하에서 중국 기업이 북한에 대해서 투자를 직접 하기는 힘듭니다. 네. 큰 기업일수록 투자하기 힘든 것이 그렇게 되면은 노출이 되죠. 노출이라든가 이런 게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제재 해제를 전제로 해가지고 대북 투자를 이렇게 논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리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어쨌든 북한은 믿는 구석 시진핑을 믿고 계속 버텨보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뭔가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